가스, 석유가 나왔어요. 예.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요. 아니 가스가 나오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은. 아니 근데 어제 그 속보 딱 전해드리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못 믿겠다. 이건 사실이냐 이런 그렇죠. 말이 제일 네.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포항이에요. 영일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 똑같아요. 그 지역. 박정희 대통령도 그 그때 지역분 아닙니까? 그 동네 살죠. 예, 그 동네 사람. 예. 그 동네 석유 가서 사람. 제가 찍어 먹고 온 사람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저기 제7 광고라는 노래도 제7 광고. 있었고 아, 노래 있었잖아요. 노래도 있었고 예. 아시네 진짜 옛날 알죠. 사람인데 그 정재은 씨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예. 노래 좀 해보세요. 아침이지만. 아니 뭐 그 노래는 몰라요. 야 몰라요? 예, 근데 그걸 모르게 기억은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네. 왜 그러세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뜬금없는 연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72년도에 유신하고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경색되고 석유 파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렇죠. 시점이었어요. 물가가 딱 막 시점이었어요. 20%씩 오르고 막 그럴 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76년도 기억나는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원유 사고와 석유도 구별 못하면서 예. 아침에 나와가지고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석유가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기는 한 드럼통 나다가 그만들었대. 아니 근데 뭐 실제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라이터 불을 붙였더니 뭐 포로로 올라오고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네. 그 실제로 그 쓸 수 없는 경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갖다 버려라 뭐 이렇게 했다는 후문도 네.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쓸데없이 지리를 좀 아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고생대 땅, 옛날 네, 땅들이에요. 예. 근데 포항, 경주, 그다음에 제주도 밑에 마라도 이쪽이 신생대 예. 3기 지형이 있습니다. 예. 신생대 3기 지형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고요. 실제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네. 울산 앞바다에서 예. 가스 채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조 6천 정도 채취를 했고 예. 설비 비용이 1조 2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득은 그러네. 남겼죠. 그러나 이제 포항 앞바다 같은 경우는 수심도 더 깊고 이 시추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지 네. 이거는 좀 아직 알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일단 물리 탐사 단계이고 물리 탐사 이게 단계죠. 시초요고 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석유 시추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예. 이거 세 단계 거친데 최소 10년이다. 그러니까 네, 최소 10년이죠. 그러니까 뭐 35년부터 상업 개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발표부터 개념에 안 맞는 뻥을 치신 게 예. 매장량이라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추봉을 꽂고 난 이후에 매장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제 물리적 탐사라는 게 예. 보통 이제 비파괴 검사처럼 이제 레이저 쏴보고 뭐 여러 가지 예, 화학적 그 분석해보는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해본 데는 잠재적으로 여기에 뭐 자원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예. 추정치 예.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바로 매장량이 140억 배럴. 네 예. 뻥을 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0%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추봉을 꽂아도. 좀 급한 거죠 지금. 급해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해요? 20% 아래로 내려가게 생겼거든요. 21%에서 네. 더 떨어질다. 10%대가 나오면 네. 진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던지는 거죠 지금. 급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게 전혀 방금 얘기한 대로 완전 뻥이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건 그 자체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용 목적이 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브리핑은 없었다. 최초의 브리핑이다. 예,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사람들은 최혜병 특검법 받아라, 뭐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석유가 나온다. 석유 국민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흥분은 자기가 해놓고 뭘 국민 보고 흥분하시면 근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관 형성된 게 70년대예요.
아,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그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하는 그 통치 스타일이나 하는 행위를 보면 예. 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안 벗어나요. 하는 얘기도 그래요. 다 거의 대부분 자유 얘기하고 반공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마을로 그렇게 다 하는 거. 그렇죠. 김건희 여사 맨날 새마을로 입고 막 그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좀 뭐 취재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단에 통보가 된 게 8분 전이라는 거거든요. 아, 네, 흥분했네. 본인이 흥분하셨네. 아니, 이제 그 대통령실 설명은 이런 거예요. 왜 8분 전에 알려줬냐? 너무 중요한 기밀이어서 이게 새 나가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자. 극비리에 8분 전에. 그거 작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아니,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천공이 네. 이미 1월 달에 그런 네. 이야기를 녹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 그 2주 전에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2주 전에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 의심되네. 이거 주가 관련 수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댓글에 안 그래도 그 얘기. 네, 네, 이거 관련주들 좀 확인해 봐야 된다. 누가 어떻게 매집했는지. 그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에 이 그 영일만 석유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거고요. 산자부에. 그런데 왜 대통령은 어제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만 하고 퐁 또 사라졌어요. 질의응답은 산자부 장관에게 맡기고 그리고 산자부 대변인도 1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관해서 한 거다. 우린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뭐 확실하게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브리핑이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인 거냐. 사실 근데 대충 요새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다 검색해보고 확인해보고 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수준이 이런 정도거든요. 대단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네. 대단해요. 그 구글맵 돌려가지고 가정집인 거 확인했잖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 예? 이게 진짜 너무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언제 한번 네.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이렇게 세이브 해놨다가 네. 위기 때 한번 터뜨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바로 빠져나가고 산업부로 넘긴 거는 대통령이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아. 뭐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김건희라는 부부 두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과 소통하고 정치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먹고 계란말이를 먹어야 되는데 계란말이 먹고 김치찌개 먹는 행위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싸구려 정치인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고 하면 시장바닥 돌아다녀요. 그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민생 어떤 이 정책. 경제 지수, 정책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뭐라고 하면 하나의 해프닝 또는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국가 중대사가 될 만한 것들조차도 한번 뚝 던져보고 네. 그림 잘 나왔어 메시지 반응 좋았어 이게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요. 지금 21%였잖아요. 티셔츠 찍었어요. 그럼 보통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수요일 목요일에 반영되려면 월요일 날 월요일쯤 뭐. 얘기를 해야 반영이 돼서 이번 주에 21%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일자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야.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 그러면 그 여론조사 신경 안 쓰고 확실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론조사에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전광판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근데 심각하긴 심각해요. 왜냐하면 40대에서 최초로 90% 부정평가가 나왔어요. 없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게 그 21%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때 받았던 여론조사가 21%였고 그 다음에 8% 나왔거든요.
박근혜가 옛날에 8% 나온 적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수준 국정 그 거의 탄핵 네, 탄핵 직전에 수준. 그게 이제 거예요. 2016년 10월달 10월 26일. 예, 그때인데 그러니까 12월 9일날 탄핵이 됐고요. 예. 네. 2016년도에 예. 그러면 10월 말쯤에 보통 이제 5%, 뭐 8%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네. 그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이 25%였어요. 네. 네, 맞아요. 25에서 17, 5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21이잖아요. 예, 예. 21에서 일자로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예. 그럼 국정운영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예. 누가 말 듣겠어요? 이거 정도씩 그 전부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들었습니다. 국정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 당연히 월요일 날 뭐라도 던져야지. 그래야 수요일, 목요일 반영이 돼서 금요일 날 21%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예요. 그렇죠. 석유하고 저기 뭐야 북한만 문제하고 네. 두 개 이제 쌍라이트 작전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 아니 근데 저는 암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76년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뻥이었다라는 거를 아까 박정 원장도 박정희 뻥을 재현하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 국민들은 이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다 30분 안에 검색이 끝나버려요. 예,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뻥 터트리고 이걸로 지지율이 오른다? 오를까요? 저는 떨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가질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수 언론이 몇 바닥을 그냥 전부 다 석유 얘기만 네, 썼어요. 그렇죠. 네. 뭐 어, 보수 언론이야 어쨌든 간에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좋고 본인들도 윤석열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를 기사로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썼으니까 나쁜 기사를 그 양을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네. 진보 35, 보수 35, 예. 중도 뭐 30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지금 지지율이 20% 나오잖아요. 그럼 15%의 보수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15%의 보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한국의 보수가 그 참칭 보수지 기회주의적인 하나의 지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몰아낸 사람인데 박근혜 찍다가 윤석열 찍다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의 이 뭐라고 합니까?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서 찾아오는 불나방 같은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 모여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금요일 여론조사 발표되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간다. 네, 한 1%라도 올라갈 1%라도 올라간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오를 것 같진 않다. 거의 이제 횡보를 하거나 예. 아니면 한 1% 정도 예. 여전히 좀 떨어지거나 예.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대폭 하락하는 걸 막는 네. 효과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석유라는 게 저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가시화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닌데 대통령 입을 빌려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예.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예.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 박지원 전 원장은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해본 네. 경험으로 볼 때 산자부 차관 정도가 발표하면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해당 부처에서 네.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더. 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입을 빌려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네.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지율 상승의 효과는 네. 없을 것이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에너지 관련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 땅 파는 거나 압수수색하는 거나 뭐 파디 비는 거는 비슷하니까 윤석열 정부니까 잘 파디 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층들은. 네. 그 어디 말이야? 파 디비딘다? 포항 말입니다. 포항 말이야? 파디 비는 거는 아니 저 뭐 압니까 저거 뭐야 대구 지검에서 네. 그 포항 앞바다 저 네. 압수수색했을지 네. 파디 비고 막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 석유 관리 석유자만 들어가는 주식은 다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야 이거 또 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집중 투자를 했을 수가 있다. 아니, 그렇다고 작전 세력 작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저기 예. 동해 보물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배가 빠져. 맞아. 그때도 저기 예, 예. 주가가 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동해 보물섬 시즌 2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 그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황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진짜 심각하고 큰일 날 일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지금 국정 운영이 매우 안 돌아가니까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석유를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닐 거예요. 막 네. 던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네? 뭘 던져요? 뭐든 또 나올 수 있죠. 뭐가 석유, 가스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금덩어리 일단 파내야 됩니다. DB 파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디비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5천억이나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국회 동의 없어도 됩니까? 석유공사하고 산자부에서 그 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하고는 관련 없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 세금인데 이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석유 시추에 쓸 건지 AI 시대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뭐 국회 동의 태양광, 받아야 될걸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럼요. 예산이 와야죠. 네. 예산서에 들어와 있겠죠. 예. 들어와 있으면 이걸 당연히 특별히 예. 이 항목을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산이 편성될 때 그렇죠. 예, 국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상임위 불러가지고 실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네. 다 따질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천공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관련성 이런 상황 또 얘기하시는 천공 불러봐야죠. 천공을 국회로 한번 불러가지고 네. 관련해서 어떻게 뭔지 알았는가. 혹시라든가 먼저 주가 알아. 관련된 데 가지고 예. 개입은 없었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신청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천공.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 현실화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네. 상황이 됐는데 만에 하나 실패했다 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 그때는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예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실 여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 경우에 맞게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할 일 있으면 수사도 해야 되고 네. 압수수색할 일 있으면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개혁신당에서 뭐 세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뭐 저희가 조사할 게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개혁신당, 민주당도 뭘 좀 어제 보니까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산자부 상대로 자료 요구도 하고 뭐 어쨌든 막 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혜병 수사회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근데 석유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뉴스가 되겠죠? 네? 아니 저는 뉴스가 안 이어가지 나와요?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정치를라든가 정책을 이해하는 수준이 프로세싱이 없고 단발마로 언론에 뭐 때거리 따먹듯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이슈를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슈로 덮는 특수부 방식이 동원된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석유 얘기로 확 화재 전환이 돼버린 건 맞는데 네네. 이 석유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나올 건지. 아니 후속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석유 관련해서 예. 조금 더 검증이 된 뭔가 자료가 있거나 예.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했다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이어질 거고 네.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할 만큼의 사전 준비가 돼 있냐? 내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럴 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급했어요. 대단히 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가 무너지는 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는 최소한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던진 월요일 날 거예요. 저걸 던진 거다. 앞으로 월요일 날을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대통령이 뭘 던지는지. 이게 차분히 준비된 거라면은 네. 뭐 에너지 관련되는 뭐 다른 이 또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뜬금없는 또 뭐 연예인 사건 이런 거 하나 또 터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